성준이, 내가 너 별명 줘줄게. 성준이는 앞으로 BTS야. 중장 따까리 재밌긴 한데. 변태 성준. 병신 따까리 새끼를 안 돼. 너 진짜 너를 또 올린 것도 오늘 시험은 운동량 보존인데요. 운동량 보존인데 어려운 거 2개 하고 알만한 거 정확히 하는 거 하나. 망했다. 그 다음에 알만한 거 2개. 쉬운 거 하나, 중간 난이도 하나. 빵점 각인데? 모르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알만한 거는 수업 중에 했단 얘기지. 빵점 각인데 약간 들고 100점이 다섯 문제. 망했다. 그몇 번에 있는 몇 번에 있어요? 어? 알만한 문제? 무조건 그걸 알려. 책에도 있어. 예전에. 책에 연습 문제에 있어.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상대 아 맞아요. 질문 있나? 뭐? 그 예제랑 그 9문제 정도 보는데요. 역학 문제? 네. 네, 선생님 더 보시고요. 네, 너무 심하고 보시나요? 전체를 까버렸어. 요거 243회. 여기서 왜 상대 속도라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질량 중심 갖고 구할 수도 있고 상대 속도 갖고 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문제 풀이가 잘못됐어요. 책이 잘못됐어. 정확히 찝은 게 상대 속도 쓰면 안 돼요. 나한테 상대 속도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더 있어. 나는 설명 안 했어. 내 쪽이 243페이지. 자, 243쪽 이야기인데 그림과 같이 경사가 셋다인 미끄러운 빗면을 이루는 자 질량 라지 M인 물체 A가 있고요. 라지 M인 물체 A가 있고 자 그리고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져 있는 자 물체 B가 있어. B의 질량은 스몰 m이라고 한다. 자, 이때 빗면 위에 질량이 라지 m인 물체에 B를 올려놓아 B가 빗면에 대해서 L만큼 미끄러졌대요. L만큼 미끄러졌다라고 할 때, 자, 이때 물체 A를 물체 A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얘는 이렇게 보도록 하자. 얘가 내려왔을 때는 이런 일이 있게 되겠지. 바닥에 내려왔을 때 얘는 뒷방향으로 이동했을 거야. 그치? 네. 맞아요? 칸을 벗어나니까 여기까지만 그리자. 그리고 얘가 이쪽까지 이동해 왔을 거야. 맞아? 네. 이때 각각이 이동한 질량 중심 이동한 거리를 얘기해 줄 수 있어. 얘 뭐 대략의 질량 중심, 얘 질량 중심 각각 있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 질량 중심이 이동하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x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질량 중심이 이동한 거리가 있겠지. 맞아요? 이걸 x2라고 얘기했을 때 x1과 x2를 합한 값이 얼마가 되지? L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질량 중심 갖고 푸는 게 이거는 훨씬 더 쉬워요. 운동량 보존 갖고도 풀어줄 수 있거든요. 운동량 보존 갖고 좀 떼라. 아, 변태들. 누가 갖고 왔니? 예성이. 예성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누구 주려고? 성준이 생일 선물. 곤듀 만들어 주려고? 곤주가 아니야. 에이. 성준이 선물 받아서 좋겠네. 선물과 함께 별명도 생기고. BTS. 자, 하기 전부터 나랑 가게 생겼.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있단 말이야. 얘는 Vx라고 하는 속도로 이동하겠지, 지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는 자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니? 뒷방향으로 x 라지 Vx라고 써볼까? 라지 Vx라고 써보지. 자 그러면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잖아, 그지? 지면에 대한 값이란 말이야. 지면에 대한 값이야. 그러면 얘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다가 스몰 m이란 녀석이 Vx로 이동하지. 그치? 자, 그리고 자, 누가? 마이너스 라지 m 이 녀석이 라지 Vx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하지. 그쵸? 자, 이 관계에 의해서 라지 m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 라지 V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라지 Vx라는 녀석은 라지 m분의 스몰 mvx라고 써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자, 이때 얘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얘기해보자. t 동안 이동했다면 얘는 vx 곱하기 t라는 값이 더하기 라지 vx 곱하기 t라는 값이 l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잖아. 그래요? L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Vx 플러스 뭐가 돼? 라지 m분의 잠깐만 Vx에 대한 값으로 묶어보자. Vx 잠깐만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나?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Vx를 바꿔 쓰게 되면 스몰 m분의 라지 m 곱하기 라지 Vxt가 되지. 더하기 Vxt라는 값이 L 코사인 세타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스몰 m분의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곱하기 라지 Vxt라는 값이 L 코사인 세타가 돼버려. 따라서 얘가 이동한 거리 x1이지. x1을 구하라는 얘기지. 나무토막 이동한 거리 값. 자, 문제지. 그럼 vxt가 돼버리니까 얘는 라지 m 더하기 스몰 m분의 ml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 이거 실제 문제는 더 복잡해. 어떻게 복잡하냐면 이 녀석들이 이쪽에 나타났을 때 얘는 지금 서로 힘을 미치는 거야. 자, 어떤 힘 미치니? 얘는 수직항력이라는 힘을 미치지. 수직항력에 대한 이쪽 성분의 힘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 힘이 얘를 움직이는 가속도 운동을 시키게 되고 정지 상태에서 어떤 속도까지 갖게 되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위쪽 방향에 n이라는 힘과 아래쪽 방향에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나지. 이거 갖고 요 방향에 대해서 운동을 따로 살펴봐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거 문제가 너무 복잡해갖고 풀기가 좀 어렵고 나중에 고급물리라는 책에 이 문제가 있거든. 그리고 풀이가 썩 만만치 않게 복잡하게 나와. 여기선 다행히도 얘가 이동한 거리 계산하는 문제라 이런 꼴로 계산해주면 돼. 또는 이거 질량중심 갖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질량중심 우리 안 배웠지? 질량중심 안 배워서 여기서는 일단 스킵할게. 242쪽에 242쪽? 너무 어렵긴 했어요. 자, 수평한 직선 도로를 똑바로 달려오던 자, 4톤짜리 4,000km야 트럭이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승용차를 본 순간 급브레이크를 걸었지만 이때부터 바퀴는 회전하지 않고 미끄러져서 충돌을 하여 한 덩어리가 돼서 미끄러졌다라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 급브레이크를 건 뒤
트럭이 미끄러진 거리는 28m. 그리고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되어 미끄러진 거리는 16m라고 합니다. 자, 이때 승용차의 질량은 1000kg. 그리고 미끄러질 때 자, 노면과 두 물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모두 0.3이었다라고 한다.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트럭의 속도는 시속 얼마가 되고 또 만약 이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시속 얼마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가라는 문제죠. 자, 얘가 충돌 직전에 가졌던 속도를 뭐라고 할까? V1이라고 하자. V1이라고 해. 자, 여기에 자, 바로 1000kg짜리가 있었지. 얘를 라지 m이라고 하고 얘를 스몰 m이라고 바꿔 써볼게. 정지에서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얼마큼 갔대? 얼마큼 갔대요? 28. 자, 28m만큼을 진행했다라고 해. 이때 나타날 때 얘 작용한 힘은 마찰력이 작용하지. 마이너스 뮤 곱하기 두 녀석이 합체됐으니까 자, 요거 G라는 값이 스몰 m 더하기 라지 m A라는 값이 됐어. A2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A2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뮤 G라는 값이 돼버렸다라고 해. 그래서 28m를 이동하면 얘가 충돌 직후에 가졌던 속도를 알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럼 충돌 직후에 가졌던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자,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0.3 곱하기 중력가 속도 얼마 쓰지? 얘기 없으면 9.8이지. 9.8이라는 값이 자 0의 제곱 마이너스 28에 28을 빼먹었다. (28이라는) 녀석이 0 제곱 마이너스 v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지. 어? 거리 쓴 게 그 같이 한 덩어리 돼서 미끄러진 거리가 그게 28m 아니야? 16m. 16m야? 더 간단해졌네. 16이 됐대. 자, 그렇다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버리지. v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녀석 다 곱하면 얼마가 되니? 0.49가 돼 버립니까? 맞아요? 0.49가 돼 버리지. 5 곱하기 9.8이 49니까. 아씨. 잠깐만 6이네. 더했어. 잘못했어. 곱해야 돼. 0.6이면 58.8이 돼 버립니까? 5.88이 돼 버리네. 5.88. 계산이 들어온대 그럼? 16이 돼 버렸지. 아씨. 0.5 되게 하면 딱 좋은데. 그럼 v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더럽지만 얼마가 됩니까? 4 곱하기 루트 5.88이 돼 버리겠지. 자, 이렇게 돼 버렸고요. 자, 얘는 충돌 직전에 얘가 갖는 속도를 결정해 줄 수 있겠지. 떡이 되는 충돌을 했으니까 정지 상태에 있었지. 승용차는 라지 m v 1이라는 값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v 프라임이었어. 따라서 v1이라는 녀석은 라지 m분의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5.88이 돼버렸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여기서 얘는 다시 감속된 거지. 맞아요? 감속됐어요. 감속도 되는 동안에도 가속도 A1은 뭐가 돼? 마이너스 뮤 G가 돼버려. 맞아? 맞아요?
뮤 라지 mg가 라지 ma1이 돼 버리거든. 그래서 얘는 가속도 마찰에 의한 가속도는 항상 뮤 g가 돼 버려. 자, 그렇다면 얘는 v라는 속도는 자, v0라고 할게. v0라는 속도는 얼마가 되죠? 거리가 주어졌으니까 세 번째식 갖고 계산이 가능하겠구나. 자, 얘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뮤 대신에 0.3 곱하기 9.8 이라는 값 곱하기 s가 28이 돼 버리지. 맞아요? 28이 돼 버리고 얘는 나중 속도의 제곱이니까 얘의 제곱이 돼 버렸지. 그러면 질량이 얼마가 되니? 4분의 5가 돼 버립니까? 4톤이고 1톤이 되니까 얘는 4분의 5가 돼 버렸지. 4분의 5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5.88이 돼 버리겠네. 자, 마이너스 얼마? 처음 속도 v0의 제곱이 돼 버리지. 자, 그러면 하나 지워져 버리고 자, v0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v0 제곱은 뭐가 됩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5.88 더하기 요거 하면은 얼마가 돼? 5.88이지. 28 곱하기 5.88이야. 근데 네. 저기 4분의 5도 제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씨. 자, 그러면 얘는 25 곱하기 5.88 더하기 28 곱하기 5.88이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버립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지? 53 곱하기 5.88이야. 계산이 이렇게 들어. v0라는 녀석은 그럼 루트 53 곱하기 5.88이래요. 계산이 이렇게까지 들어. 욕 나가는데. 과학의 흐름은 힘을 빌어서 V1이랑 V0랑 다른 거죠? V0는 처음 속도, 그럼 V1은 충돌하는 직전. 충돌 직전 속도. 루트 53 곱하기 5.88 17.6m/s 정도가 나오네요. 이게 돼 버렸대요. 첫 줄에 어. 힘이 그 충돌했을 때 힘이죠? 힘이? 네. 그 이게 합쳐졌을 때. 이거? 네. 마찰력.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가는 마찰력. 이게 딱 여기서 두 개가 하나가 합체돼서 왔잖아. 네. 그럼 전체 질량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잖아. 그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갖게 되는 속력은 여기서 얘도 멈춰야 되겠네? 맞아요? 28m에서 멈춰야 된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28m에서 멈춰야 된다면 자,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0.3 곱하기 5자 얼마가 돼버리지? 9.8이라는 값, 이 값 곱하기 28이 멈춰야 되니까 0 마이너스 v0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v0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루트 28 곱하기 5.88이 돼버려야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얘를 28로 바꿨으면 12.3m/s 정도가 되겠네요. km/h로 계산하래? 어우, 짜증나. 자, 이거 12.83m/s야. 그럼 km/h를 어떻게 환산해 주면 되지? 자, 1km/h라는 녀석이
얼마가 돼 버립니까? 쉽게 갈까? 얘는 36km/h란 녀석이 얼마가 돼? 10m/s가 되겠지. 그냥 비례식 갖고 풀면 되겠네. 36대 10이라는 녀석은 x 대 12.83이 돼 버리지. 그래서 x라고 하는 녀석은 10분의 36 곱하기 km/h 쓰게 되면 되겠다. 계산하기 귀찮아서 생략. 얘가 약 얼마? 46.2km/h래. 됐어요? 네. 19번? 찾아줘. 19번 문제. 이거 수업 중에 해줬잖아. 수업 중에 해줬잖아. 그렇군요. 수업 중에 안 해줬어? 그 저는 그 살짝 좀 수업 중에 해줬는데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안쪽에 머물러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상자가 그동안 이동한 거리 계산하는 문제 해줬는데 19문제 수업 중에 해줬죠? 한 번 더 해달라고? 한 번 더 해달라면 더 해주지 뭐. 이거는 과거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것도 자 19번 2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훈이야 머리 아파? 졸린 거야 머리 아픈 거야? 네? 둘 다야? 예원이 없어서 심심하구나. 남자 새끼들이 안 놀아줘? 여기 여자 있었는데 아까 훈이야 아까 여자 있었는데 BTS 까만 동물은 싫지. 선생님 지금 삐졌어요. 선생님도 까만 동물은 흑염소 빼고 다 싫어. 자 예성이를 원망하고 있는 거지 성준아. 그런 거 같아요. 애새끼 선물을 줄 거 사진 올렸어 벌써? 올렸대요. 찍어서? 성준이 울더라고요. 아니야 스스로 관종이라 되게 기뻐할지도 몰라. 속으로 싫어하는 표정을 지면서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몰라. 보통 남자애들이 그런 선물 좀 뭐야 씨 막 던져버리지 않니? 성준 곤듀 이걸 대답한다고? 곤듀님 옛날에 인과계 15기에 별명이 핑키가 있었는데 핑키 남자의 이름 별명이 핑키야. 왜 핑키인지 알아? 얘는 핀트 나가는 소리를. 기숙사의 커버가 침대 커버가 핑크야. 와 쩐다. 이불도 핑크고 잠옷도 핑크. 노트도 핑크색을 갖고 다니고요. 모든 액세서리가 핑크야. 베개 커버도 핑크. 가방은 검은색. 그래갖고 같은 룸메가 그러는데 속옷도 핑크래. 근데 인간은 셔츠도 핑크잖아. 뭔 스톤걸? 라지 M. 그래서 별명이 핑키야.
근데 몸집이 준수만해. 어디에도 하고 유명한 만화가 있었지. 핑크팬더라고. 핑크팬더인데 핑크피그야. 자, 이오르가 이오르는 이오르 돼지 아니다. 돼지는 원래 돼지가 피글렛이지. 걔가 핑크네. 그 준수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걔는 날씬하다는 거. 돼지 원래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아닌데? 저 약간 라틴계 돼지. 자, 이쪽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처음 속도 v0로 들어간다라고 할까? 자, 이런 속도로 들어가는데 이때 얘와 충돌을 하게 되는데 반발 계수를 2라고 합시다. 반발 계수를 2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얘들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니? 상자 속에 있는 동안의 시간을 얘기했어. 상자 속에 들어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두 번째, 이 시간 동안에 상자가 이동한 거리는 이 동안에 상자가 이동한 거리는 두 가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자, 상자 속에 공이 들어있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 들어갈 때는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죠? L이라는 거리를 V0라는 속도로 t 동안 간 거지. 이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t1은 얼마가 됩니까? v0분의 L이야. 자, 이번에는 나올 때 얘기해 보자. 얘는 운동량이 보존되지, 그지? 맞아? 이 아이는 굉장히 무식하게 푸는 방법과 아주 얍삽하게 푸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얘가 나올 때는 이런 충돌 과정이 필요했어. V0라는 운동량이 충돌 후에 스몰 m v1 더하기 라지 m v2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프라임 붙일까? 붙이지 말자,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됐대. 또 얘는 반발 계수가 있어야 되겠지. 반발 계수는 자, 뭐가 됩니까? v0분의 v2 마이너스 v1이야. 그렇다면 얘는 2 곱하기 v0라는 값은 2 곱하기 v0라는 녀석은 v2 마이너스 v1이라는 값이 돼버리지. 이 두 식을 연립할 거야. V1이 들어갈 때 예? 아니, 충돌 후 얘들이 갖는 각각의 속도. 충돌 전 운동량, 충돌 후 운동량. 민호가. 그 운동량 보존은 알았는데 저게 그건데 프라임 써줄까 그럼? 아니요, 괜찮아요. 헷갈릴까봐. 프라임은 무조건 충돌 후라고 했으니까 프라임 붙여줄게. 에이,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보자. mv0라는 값은 스몰 m v1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 라지 m v2 프라임. 자, 얘는 2 곱하기 v0라는 값은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야. 두 가지 다 구해볼까? 먼저 더 중요한 건 뭐야? 나오는 동안에는 어떤 속력이 필요할까? 그동안 이동한 거리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v2 프라임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얘는 스몰 m을 곱해봐봐. 스몰 m을 곱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네. 더하기 해주면 빼기 해줘야 되니 더하기 해주면 얘는 m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v0라는 녀석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v2 프라임이 되지. 따라서 v2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v2 프라임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m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v0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라지 m을 곱해보자. 라지 m을 곱해서 어떻게 해주지? 라지 m을 곱해서 빼줘보자. 빼게 되면 얘는 m 곱하기 가로 열고 m 빼기 2 마이너스 라지 m 곱하기 v0라는 값이 스몰 m 더하기 라지 m 분의 v1 프라임이라고 됐대. 그러면 v1 프라임은 얼마가 되지? v1 프라임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 분의 스몰 m 마이너스 2 곱하기 라지 m v0라는 값이 됐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대 속도를 계산해야 되겠지. 상자에 대한 공의 상대 속도는 V얼이라고 얘기해 볼게. V얼이라는 녀석은 상자가 보는 공의 속도니까 공의 속도 빼기 상자의 속도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대. 빠져나가니까 공이 보는 상자의 속도로 쓰는 게 더 낫겠다. 공이 보는 상자의 속도. 상자가 휙 하고 지나가 버릴 거니까. 자, 공에 대한 상자의 상대 속도를 볼게. 자, 얘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써주는 게 좋겠지. 자, 그러면 두 녀석의 차이를 계산해 볼게. 얘는 분모가 같지. V0 같지. 자, 얘 빼기 얘가 되니까 스몰 m 더하기 2 곱하기 스몰 m 빼기 m 빼기 더하기 2 곱하기 라지 m이 돼버렸네.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V0야. 이제서 깨닫게 됐어. 어떤 걸 깨닫게 됐지? 반발계수식을 얘기할 때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바로 충돌의 상대 속도가 이 값이 된다는 거야. 예? 그리고 굳이 이거 미친 짓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맞아? 자, 그래서 어차피 결과가 같으니까. 자, 얘는 L이라는 상대 속도로 L이라는 거리를 상자의 길이지 V얼이라는 상대 속도로 T2만큼 진행하게 된 거야. 따라서 T2라는 녀석은 2 곱하기 V0분의 L이 됐대. 그래서 상자 속에 포함된 전체 시간은 T라고 얘기하게 되면 T1 더하기 T2가 돼버렸지. 그래서 여기서 불필요한 과정, 이 과정이 불필요해. 충돌 후 상대 속도는 이 값이므로 라고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V분의 L, V0분의 L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이거 상대 속도 쓰는 게 여기 뒤로 가고 이게 앞으로 가서. 그렇지.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 여기서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없으니까 상자가 더 빨리 가고 공이 늦게 가고. 그건 질량 관계가 의존해. 만약에 질량이 겁내 커버리면 얘는 되튕겨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2 곱하기 질량에 대해서 라지 m이 더 크다면 얘는 앞으로 계속 가. 근데 그거의 속도 차이 때문에 공이 가는 상대 속도를 쓰는 거지 그때는. 그러면 상자가 빨라서 빠져나가. 상자도 가고 공도 가는데 상자가 더 빨리 가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의 속도로 얘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라는 값이 보통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상자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시간 동안에 상자 속의 공이 이 시간 동안에 상자가 이동한 거리를 살펴볼게. x2라고 하자.
그러면 V2 프라임 곱하기 T 해주면 되겠네? 함정이 있어. 들어가는 동안엔 상자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V2 프라임 곱하기 T2가 되지. 이해해요? 자, 그럼 V2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자, 스몰 m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뭐가 돼? V0지. T2는 2 곱하기 V0분의 L이 돼버리겠지. 따라서 얘는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스몰 m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L이라는 값이 됐다라고 하지. 이해해요? 수업중에 이거 해줬었어. 그랬던 것 같다고요? 저거 때문에 기억이 났어요. 어허. 이제 질문 다 하셨나요? 네, 저 28번이요. 어? 28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디 눈 감고 지랄이야. 28번이 뭐야? 공이 한성 충돌을 한 건데 답안지에 답이 1번이라니까 우리가 한중 28번? 이걸 질문을 한단 말이야? 1번이 이해가 안 돼요. 과기대. 완전 탄성이니까. 이건 과기대 치고는 되게 자, 2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세 개의 구 A, B, C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자, 놓여 있는데 A는 3kg짜리야. 자, B는 1kg짜리야. 자, 그리고 C도 1kg짜리야. 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최초에 A와 B가 정지해 있고 C가 좌측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B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죠. 정면 충돌을 하게 되고 자, 이후에 구들이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이때 B와 C의 운동 상태를 기술한 것 중 옳은 것은 누구일까? 모든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고 회전 운동 무시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는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첫 번째 충돌이야. 첫 번째 충돌. 두 물체가 질량이 같은 녀석이 어떻게 된 거야? 완전 탄성 충돌을 했대. 그럼 아직 두 번째 충돌 없으니까 3kg 없고 얘는 얼마의 속도로 가? 똑같은 V라는 속도로 가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정지해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이 있게 돼. 자, 두 번째 충돌이 있게 되면 두 번째 충돌 후에 자, 얘가 VA 프라임으로 가게 되고 자, 얘는 VB 프라임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질량이 얼마? 3kg이고 얘가 1kg이라고 해요. 그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1 곱하기 V라고 하는 값은 3 곱하기 VA 프라임 더하기 1 곱하기 VB 프라임이 되겠지. 자, 충돌 후에 상대 속도는 1이라는 값은 V분의 VA 프라임 마이너스 VB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V라고 하는 녀석은 VA 프라임 마이너스 VB 프라임이야. 그럼 더해버릴까? 더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돼? 2V가 돼버리지. 2V라는 녀석은 자,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 4VA 프라임이 돼버렸지. 따라서 VA 프라임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V로 가. 자, 그럼 VB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넣어보자. 여기다 넣어보면 얘는 뒤집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버리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V로 가겠지.
즉 무슨 얘기야? 얘는 충돌 후에 얼마로 가? 2분의 V로 가. 그럼 얘 근데 값이 좀 이상하다. 자, 얘는 되돌아오는 거지 뒤로. 얼마로? 2분의 V로 가. 그리고 얘 다시 한번 충돌하면 얘는 계속 얼마로 가? 2분의 V로 가게 되고 속도 교환이 일어나니까 얘는 멈추고 얘는 얼마로 가? 2분의 V로 가게 되지. 이걸 왜? 귀찮았구나. 누가 질문했지 이거? 3km에 1km에서 속도 교환을 하는 어? 3km하고 1km가 속도 교환을 한다고? 완전 산성 충돌은 생각해봐. 속도 교환. 어? 성준아, 너하고 준수하고 정면 충돌했어. 속도 교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근데 학교 가보면 알겠지만 준수도 날씬한 거다. 준수는 마스크만 안 벗으면 날씬해 보여. 마스크 속에 살을 다 감추고 있어갖고. 진공 상태예요. 이거. 이제 질문 다 끝났습니까? 하나만 물어보세요. 뭐 35번인데 예제랑 비슷하긴 한데 35번? 네.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그냥 이번 소원 그거 얘기 예제 느낌이랑 비슷하긴 한데 한 번만 더 해보려고. 풀어주기 싫은데. 자, 34번하고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네요. 자, 어떤 야구장의 왼쪽 담장의 홈 베이스에서 100m의 거리에 있고 높이는 3m라고 합니다. 자, 이때 타자가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서 45도 각도로 쳐서 날린 공이 담장을 넘어가기 위한 공의 초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라는 문제죠. 자, 이쪽에 담장의 높이가 얼마야? 3m지. 자, 이때 이 사람의 신장은 무시했죠. 1m 높이구나. 젠장. 자, 1m 높이에서 물체를 쏠 거야. 자, 이때 45도 각도로 야구 배트로 쳐낸 거죠. 그래서 몇 미터를 날아가? 100m를 날아가는데 담장을 넘어가기 위해선 여기서 살짝 걸쳐야 되겠죠. 네. 이때 이용한 게 어떤 것? 포물선의 궤도 방정식이 유용하단 말이야. y라고 하는 녀석은 x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자 2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x 제곱이란 식이 매우 유용해.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 y는 2m지. 100 곱하기 탄젠트 45도는 1이야. 빼기 2 곱하기 v0 제곱 곱하기 자, 얘는 2분의 1이야. 곱하기 10 곱하기 x 제곱이라고 할까? 맞아요? x는 얼마가 되니? 100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2분의 1분의 지워지지. 자, 다시 정리해보자. v0 제곱분의 v0 제곱분의 얘는 얼마가 돼? 10의 5승이 돼버리지. 10의 5승은 얼마가 됩니까? 98이 돼버립니까? 자, 그럼 v0 제곱이라는 녀석은 얼마? 98분의 10의 5승이라는 값이 됐대. 자, 그렇다면 얘 v0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지요? 귀찮아. 얘는 98이면 49 곱하기 2분의
얘는 10 곱하기 10의 4제곱이지. 그렇다면 이 녀석 일단 빼버리면 얘는 7분의 100이 돼버리지. 곱하기 루트 5가 되겠네. 그래서 이 속력으로 던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투수는 0.14kg이 공을 수평으로 던졌더니 타격 직전의 속도가 35m/s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배트가 공에 준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자, 얘는 지금 야구공이 이 방향으로 오고 있었지. mv라는 값으로 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쵸? 자, 이게 처음 운동량이야.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나지? 45도 각도로 이렇게 가버리지. n 곱하기 제야. 이거를 v라고 할게. v0라고 얘기해. 오케이? 요 사이 각이 얼마가 되니? 135도가 되겠지. 그러면 처음 운동량에서 이게 나중 운동량이 되거든.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돼. 이해해?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루트. 계산기 쓸 줄 몰라갖고 나한테 물어본 건 아니겠죠? 얘는 얼마가 되지? mv의 제곱 더하기 mv0의 제곱 빼기 2배의 mv0 곱하기 코사인 135도가 돼버리겠다. 그냥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됐어요? 한 시간 동안 질문을 해줬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자, 여러 가지 저항 다 했죠? 하나 남았다고 했습니까? 자, 지난번에 델타 2y 했죠? 자, 오늘은 뒤쪽에 퀴로포 법칙 갖고도 살펴볼 이야기인데 델타 2y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가 있어요. 세상은 이런. 동우는 어디가 아프대? 성준이요? 동우. 죽을 것 같다는데요. 에? 죽을 것 같아. 왜 죽음? 학교 입학하기 싫어서 생긴 병이야. 자, 12번입니까? 예. 자,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네. 얘도 델타 2y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자, 이 i탑에서는 얘를 다른 방법으로 풀게 해줘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풀면 유용하다. 자, 뒤쪽에 퀴로 법칙이 있어서 퀴로 법칙 갖고도 같이 풀어볼 계획입니다. 자, 지금 이 저항이 얘가 10옴이야. 얘도 10옴이고 얘도 10옴이고 얘는 20옴이고 얘는 20옴이야. 자, 이때 전체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전체 저항값, 등가 저항이 얼마냐는 얘기야. 뒤쪽에 키로 법칙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긴 하겠지만 얘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기 A, B, C가 있는데 A, B, C는 삼각형이야. 델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돼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A, B 간의 저항값을 한번 볼까요? A, B 간의 저항값 얘와 얘야. 그러면 병렬 연결돼 있지? 맞아요? 1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30분의 4가 돼버리지. 따라서 이 저항값은 얼마? 7.5옴이 될 거야. 큰일 났다. 규민이 이제 약분도 안 돼. 아, 약분이 아니고 통분도 안 돼. 헷갈렸어요. 30분의 40? 헐.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BC 간의 전체 저항을 한번 보지. BC 간의 전체 저항 구했더니 7.5옴이 되겠지. 맞습니까? 7.5옴이야. 자, 이번에는 AC 사이의 저항값은 얼마가 돼버릴까? 20, 20이 돼버리지. 10옴이 된 거야. AC 사이면 요 사이니까 20이고 20이지. 그래 안 그래? 그렇대요. 자,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한다.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요. C점이 있어. 자, 이때 A, B 사이의 저항이 7.5고요. 자, 그 다음에 B, C 사이의 저항이 7.5예요. 그리고 얘가 10이에요. 그럼 저항 배분이 어떻게 돼야 돼? 5옴, 5옴 공통이니까 같아야 되고 얘가 2.5옴이면 되겠지. 맞아요? 얘를 저기에 껴맞춥니다. 이렇게 껴맞춰 줬어요. 얘는 5옴, 2.5옴, 20옴, 5옴, 15옴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2.5옴이 되니까 2분의 45옴이 되겠지. 얘는 15옴이야 이거. 15옴이 됐어. 그럼 두 개의 병렬 연결하면 얼마가 되니? 45분의 2 더하기 15분의 1이 돼버리니까 45분의 5가 돼버리니? 그래서 9분의 1이 돼버리니까 얘는 9옴이 되겠지. 그럼 전체 저항은 5 더하기 9니까 얼마? 14옴이라는 값이 될 거야. 이거를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풀고 나서 보시면 와 하게 될 겁니다. 풀이 방식 자체가 엄청나게 단순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 2i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서구야, 너 잘생기기만 하면 어떡할 거야? 너 시험 점수 알고 있지? 너 잘생기기만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어제 많이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안 온 게 예원이, 민서, 동호 3명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전기 회로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13쪽 이야기입니다.
전기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자. 전지의 기전력과 내부 저항에 관한 얘기를 봅니다. 자, 전지의 기전력과 내부 저항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자, 먼저 전기 회로라는 얘기를 한번 보자. 자, 회로라는 것은 서킷이라는 말을 쓰고 또 회로라는 게 한자어로 돌아오는 길이란 뜻이야. 얘네들은 어때? 고리 모양을 이루어서 한번 출발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특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폐회로라고 합니다. 회로는 크게 두 가지야. 개방회로, 열린 회로가 있고 닫힌 회로가 있어. 폐회로가 있다라고 해. 개회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길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고 폐회로에서만 회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해. 그렇다면 어떻게 회로가 돼 있고 찡 이렇게 돼 있대. 얘는 아무런 역할 안 해. 각각의 모든 점들의 전위가 같다. 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위가 전기적 위치가 모두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책 얘기로 보자. 전지 꼬마 전구를 도선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계속 흐르면서 전구에 불이 켜진다. 이와 같이 전류에 흐르는 경로를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전기 회로라고 한다. 이때 전기 회로가 완전히 연결되어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닫힌 회로, 폐회로라고 하고 도선의 일부가 끊어져 있거나 회로가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전류가 흐를 수 없는 회로를 열린 회로, 개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전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보자. 우리 기전력 지난번에 설명하지 않았니? 물을 이용해서 설명한 거지. 물통을 갖다 놓고 연결해놓고 펌프를 갖다 놓는 거 설명해 드렸었죠. 그 얘기를 말로 한번 다시 살펴보자. 자, 이 회로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자, 도체의 두 점 사이의 전위 차이를 전압이라고 한다. 이 전압은 물이 흐를 때의 수압에 비교될 수 있다. 오른쪽 그림 가와 같이 수위가 다른 두 개의 물통을 놓고 중간에 밸브를 열어주면 수위가 높은 쪽의 물이 수위가 낮은 쪽으로 흘러들어 양쪽의 수위가 같아지게 되면 물의 흐름이 멈추게 된다. 첫 번째 그림에서 같은 물의 높이가 유지될 때까지 물이 이동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 펌프를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림 나와 같이 밸브 대신에 펌프를 달아 물을 계속 순환시킨다면 자, 수위 차이 H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물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에도 두 점 사이의 전위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다가 두 점 사이의 전위 차가 차차 줄어들음에 따라 결국에는 전류의 흐름이 멈추게 된다. 도선에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게 하려면 일정한 전위차, 즉 전압을 계속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데 전지는 화학 에너지에 의해서 항상 일정한 전위의 차이를 생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기전력은 영어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해요. EMF라고 표현하거든요. 일렉트론은 전기라는 말이고 모티브는 무슨 뜻이야? 동기를 유발하는 뜻이야. 생기게 하는. 포스니까 뭐야? 힘.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힘, 기전력이라고 표현해 줬어. 기호로 나타날 때 얘는 E라고 써줘. E라고 써준다. 지난번에 봤던 입실론이 아니야. 이건 E야.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에서 대문자 E라고 써줬는데 이 책은 활자가 없었는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되게 복잡해. 이런 식으로만 나타내주는 필기체 E를 그냥 이렇게 썼어.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자, 기전력이라는 걸 얘기해 준다. 쉽게 표현해서 기전력은 전지의 전압이야. 전지에 갖는 순수한 전압이라고 해. 내부 저항이 없다고 할 때 전압을 얘기합니다. 자, 기전력의 단위는 당연히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겠지.
자, 얘 단위는 볼트야. 볼트라고 하고 얘는 전위 차이 계산했었잖아 우리, 그지? Q분의 W였잖아. 그래서 똑같이 얘도 줄 퍼 쿨룸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줄 퍼 쿨룸이다. 이 식 나타난 이유는 W는 Q 곱하기 V라는 식을 이용해서 나타낸 식이 됩니다. 자, 한편 건전지나 축전기에서 1.5V, 6V라고 하는 것은 전지의 기전력을 의미해주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값은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을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전위가 높은 쪽을 플러스, 전위가 낮은 쪽을 마이너스라고 한다. 자, 전원장치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와 같이 기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야. 그래서 전원 또는 기전력 자리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기전력 자리. 자, 한편 부하. 부하는 뭐지? 밑에 과부하. 자, 동근이가 준수의 부하지. 여기서 부하는 짐이라는 뜻이야. 일렉트릭 차지 해갖고 차지가 부과되는 것, 짐이거든. 그래서 전기 짐짝이라고 해야 될까? 분분히 제 짐짝이. 업고 다녀야 돼. 자, 그래서 부하라는 게 있대. 왜 이렇게 자? 백동근, 며칠 또 얌전하나 했다. 이제 잠으로 때우는 거야? 송준이는 왜 자? 피곤한 게 아니고 아까 왕관 메고 한참 걸어 다녀서 힘들었나 보다. 에휴, 앞 시간에 그거 하니까 딴 선생님 뭐라고 안 하셨니? 네. 화학쌤께서 공주라고 하셨어요. 곤듀? BTS. 자, 그럼 부하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새끼인 줄 알았는데. 변태 새끼? 근데 성준이었어요. 그러면 BTSS지. 자, 그러면 전기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하는 부분을 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항들이 부하야. 전열기, 전동기, 전구와 같은 녀석들이 부하의 일종이다. 이건 로드라고 썼는데 일렉트릭 차지야. 일렉트릭 차지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차지라고 해야 되겠다. 자,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부하는 반드시 저항을 가지며 회로도에서 보통 라지 얼로 나타내 준다라고 합니다. 자, 전지의 기전력과 내부 저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전지의 기전력과 내부 저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들이 화학전지입니다. 화학전지는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지. 자, 중심에는 일반적인 건전지 구조를 보면 중심에는 탄소막대가 있고 주변부에는 아연판으로 감싸져 있고 내부에는 탄소가루들, 자, 그 다음에 전해질로서 염화 암모늄이라는 물질, 그리고 소극재라는 물질로 이산화 망가니즈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전지 내부에서 산화 환원 반응을 하겠죠. 산화 환원 반응을 해서 겉 껍데기에 있는 판에서는, 껍질 부분에서는 아연이 산화돼서 전자를 만들어 주지. 그리고 탄소에서는 이 녀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소 이온에 해당하는 것들이 암모늄 이온이 암모니아와 수소 이온 형태로 변화시켜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돼? 수소기체를 만들어 주는데 이산화망가니즈에 의해서 수소기체를 자꾸 제거시켜 주고 있거든. 자, 이런 화학 변화들이 일어나. 그래서 탄소막대에서는 환원 반응이, 그 다음에 아연판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내부의 화학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내부에 생기게 됩니다. 이런 화합물질들은 전기를 운반하는 걸 도와줄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하겠죠. 그 녀석들이 내부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지를 오래 쓰면 쓸수록 내부 저항 값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돼요.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불이 나나? 뜨거우면 터진다. 뜨거워지지 않을까? 진짜 오래 쓰면 터지. 유즈업이라는 말 무슨 뜻이지? 네? 유즈업. 유즈업. 유지요? 오, 다 써버리다. 다 써버린 거죠. 자, 얘는 이렇게 돼. 2가 있고요. 여기 내부 저항이 있는데 이 한 덩어리를 뭐라고 해? 전지라고 해.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외부 저항이 있어. 우리는 지금 이 양 끝을 연결해서 어를 이용하는 거지. 자, 이런 회로에는 누가 흐르고 있죠? 전류 I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 I가 흐른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네. 자, 얘는 일정하게 지나가면서 전류가 일정하게 나타나니까 E라는 녀석 마이너스 I 라지얼 마이너스 I 스몰 어리라는 값이 뭐가 되지? 0이 돼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을 단자전압이라고 불러요. 자, 단자전압 V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V는 I 곱하기 라지 어리야. 오케이? I 곱하기 라지 어리야. 자, 얘는 그렇다면 얼마가 돼? E 마이너스 I 어리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곤디야, 눈 떠야지. 뭐해? 끄덕끄덕. 꾸덕꾸덕? 자,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내부 저항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지지. 내부 저항이 커지면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커져. 이 전압 강화가 커지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전압이 어떻게 돼? 줄어들게 돼.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단자 전압이 특정 이상만큼 감소하게 되면 전기 제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케이? 그 얘기는 뭐야? 기전력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예? 기전력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요즘 여러분들 표준 전위 전극 비교해 갖고 전지의 전압 계산하는 거 봤니? 전기화학 했니? 산화하는 반응은 했니? 이거 표준 전위 계산하는 게 있거든. 표준 전위표가 있어. 그래서 양극과 음극을 각각 어떤 물질을 썼냐에 따라서 표준 전위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 표준 전위, 양극에 사용한 물질의 표준 전위의 차이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전력이란 말이야. 응? 화학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표준 전위가 생겨. 그래서 이게 기전력이 되는데 그 기전력의 차이가 기전력이 되는데 우리 단자에 이용하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단자 전압이라고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값이 증가해서 단자 전압이 감소되는 효과하고 기전력은 두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게 단자 전압이래요. 자, 그렇다면 얘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가로 쪽은 전류에 대해서, 세로 쪽은 단자 전압에 대해서 보자. 만약에 전류가 0이래. 아이쿠. 스몰 I 썼어야 돼. 전류가 0이래. 그럼 단자 전압은 누구와 같아야 돼? 2와 같아. 당연하지.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쪽 도성 부분은 다 전이 같지. 또 이쪽 부분의 전이 다 같지. 그럼 그 전이 차이가 전압의 기전력만큼의 차이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 2가 돼버리고 만약에 단자전압이 0이래. 단자전압이 0이라는 것은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지? 얼분의 2라는 값이 된다는 얘기지. 맞아? 이때 두 녀석을 일단 점선으로 연결해 보자. 자, 점선으로 연결했을 때 중간이 실제 회로에 연결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돼버려. 이때 이 녀석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뭐가 돼버리지?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뭐가 될까? 무슨 저항? 내부 저항의 절대값이 되겠지. 오케이? 여기서는 뭐 절대값이라고 쓰지 말 그냥 내부 저항이라고 하자.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이 개념을 갖고 이해해도 되는데 얘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좋아. 자, V1이라는 값이 주어지고 이쪽에 I1이라는 값이 주어지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또 다른 값에서 그래프상에 I2와 V2를 각각 구할 수가 있어. 이해합니까? I2와 이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요. 자, 그럼 V1이라는 값은 이렇게 얘기하네. E-I1 곱하기 얼이야. V2라는 값은 뭐가 돼? E-I2 곱하기 얼이 되는 거야. 여기서 미지수가 뭐가 되니? 이 두 값이 미지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풀면 돼. 이 그래프 대신에 표로 주어지는 경우 있어. 단자전압 얼마일 때 전류 얼마, 단자전압 얼마일 때 전류 얼마 이런 식으로 표 주어지면 특정한 두 값을 갖다가 이 식에다 넣어서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 이온일찰립 방정식이니까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책 얘기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기 회로에서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지만 전지 내부에서는 마이너스에서 전해질을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게 된다. 이때 전지 내부에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이 있다. 이것들은 화학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화학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 때문이다. 자, 그래서 기전력을 E, 내부 저항을 얼, 전지에 걸리는 자, 전지의 저항 라지얼을 연결했을 때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스몰 얼은 직렬 연결이므로 E는 I 곱하기 IR 플러스 얼이라고 스몰 얼이라고 썼다. 자, 이때 단자전압 V는 I 얼이라고 하는데 E 마이너스 I 내부 저항 값이라고 얘기한다. 즉 단자전압 V라는 것은 기전력 E보다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IR만큼 작아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 자,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는 두 극판 사이의 거리, 또 극판의 넓이, 또 용액의 농도 등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 있는 I라고 합니다. 자, 한편 자, 보통의 1V라는 건전지는 자, 실제로 내부 저항이 0.15옴 정도의 값을 갖고요. 2V의 납축전지에서는 약 0.02옴 정도의 자, 값을 갖는데 납축전지가 훨씬 더 낫다. 더군다나 납축전지는 2차 전지지. 충전이 가능한 전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유리할 수 있겠다. VI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내부 저항의 크기가 된다. 좀 전에 기울기 얘기했지. 자, 전지의 기전력. 전지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지 양극 사이의 전압은 전지의 기전력이다. 그래서 Y절편값이 기전력이 되는 거야. 즉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I열이 0이 되고 전지의 단자 전압이 기전력이 된다. 전지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기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얘는 표준 전위 전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 전위 차이의 값이 기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고 있는 극판의 특징이야. 그래서 기전력은 언제나 일정하고 내부 저항 값이 점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단자 전압을 다 써버려서 자, 얘네들은 내부 저항이 엄청나게 증가돼서 전지를 다 써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이때도 단자 전압 있다. 단자 전압 있는데 반응을 잘 안 한다. 왜?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전류값이 있는데
안 된다. 어떻게 볼 수 있지? 텔레비전 리모컨 한번 생각해봐. 한참 쓰다 보면 언젠가 단추 눌러보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때가 있을 거야. 우리 집은 SK 리모컨인데 얘가 볼륨 높이고 낮추는 건 돼. 채널 올리는 건 되는데 채널 낮추는 걸 못한다. 응? 아마 채널 낮추는데 더 큰 저항이 걸려 있는 것 같아. 다른 건 다 작동하는데 배터리가 시원찮으면 채널이 안 낮아져. 그래갖고 약 2주 동안 번호만 눌러. 채널 번호. 아니면 누구 부르면 되잖아. 진인지 걔 부르면 되잖아. 응? 우리 집은 아리야. 아리 부르면 아리가 다 틀어줘. 아리가 안 들어요? 아리가 말을 안 들어요. 버릇없는 아이리구나. 우리 집 아리는 말 잘 들어. 자꾸 불렀는데 어. 대답 안 하고 안 불렀을 때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가끔 급발진하는 건 선생님 패드에서 하는 애가 진이니? 실이에요. 시리니? 그 시리가 좀 문제야. 맞아요. 시리는 마음대로 먹는. 선생님은 시리를 길들이지 못했어. 이 시리가 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을 내가 목소리 여러 가지 입력시켜야 되거든. 뭐를 시켰어. 근데 내가 100번도 넘게 그 발음을 계속했는데 2년이 못 알아들어. 그래갖고 시리 길들이는 걸 포기했습니다. 자, 한편 갤럭시 지니가 문제지. 빅스비 아니에요? 빅스비구나. 이 빅스비는 지 멋대로 작동하지. 빅스비 대답 안 해. 자,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전지 양극 사이의 전압을 단자전압이라 하며 이것은 외부장 얼에 의한 전압 강하 I열과 같다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부장이 연결됐을 때 최대 전력 계산하는 문제들이 가끔 과학고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기 저항에 대한 전지의 연결에서의 병렬, 직렬 연결의 특성과 그 다음에 퀴로프 법칙까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이요?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 얘들아. 얘들아 1시간 이내에 우리 카포 1시간 그걸로 바꾸래.